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카오 회계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글로벌 머니쇼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미국 회계사라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미국 세무 쪽으로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또 고려해야 될 그런 세금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이제 PTP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PTP라는 상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증권회사를 계좌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파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고 파는 그 상품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세금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걸 투자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투자를 하셨다가 나중에 세금적으로 좀 문제가 되거나 외환관리법상에도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해야지 그런 세금적으로 절세하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PTP 상품에 대한 건데요. 내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주식 같은 상품을 사는데 그 상품이 우연히 PTP 상품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불이익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자는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뭐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 상품인데 그게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독특한 미국의 그 구조이거든요. 보통은 펀드가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Publicly Traded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장이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라는 거고요. 주로 이런 천연자원이나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사업들이 이런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23년도 1월 달에 미국 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했는데 외국인이 이 PTP에 투자를 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연간 소득,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37%를 원천 징수를 하고, 그리고 만약 이걸 매도하잖아요. 매도할 때는 그 매도 금액의 10%를 미국 국세청에 원천 징수를 하라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2023년 1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올해가 2025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 알아가시면 앞으로 미국 주식이나 상품에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사, 실제로 그 자산운용사가 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퀄리파이드 노티스라는 거를 통해서 노티스를 하면 이 원천 징수를 안 해도 되는데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상품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는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시로 하나 가지고 온 건데 2023년 11월 13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PTP 상품을 이렇게 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퀄리파이드 너티스 하면은 92일 동안에 원천 징수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해 가지고 퀄리파이드 너티스를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면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사거나 팔거나 배당을 받으셨을 때는 원천 징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여러분들이 사면은 그때는 아까처럼 37% 또는 10%의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종목 제가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어제 저녁에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잘 모르잖아요. PTP 상품인지 아닌지 잘 안 모르는데 이런 상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증권회사를 통해서 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처럼 37%, 10%가 원천 징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배당이 좀 많이 되고요. 이게 배당이 현재 기준으로는 7.3%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름 그 가격도 계속 좀 잘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증가된 비율이 지금 한 16% 정도 되니까 좀 괜찮은 투자 상품이어서 투자를 했다가 이걸 잘 모르고 투자하시면 이렇게 원천 징수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00불에 매수를 했는데 소득이 1,000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37%인
불이 미국 국세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630불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팔았어요. 그러면 12,000불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12,000불의 10%인 1,200불이 미국 국세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이제 1,800불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원래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를 들어 내가 1,000불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소득이 약 10,000불까지는 세율이 10%입니다. 그러니까 1,370불이 아니라 10%인 100불만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70불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 징수를 했잖아요. 1,200불을. 근데 사실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근데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내가 10,000불이었잖아요. 그런데 1,000불을 배당을 받았죠. 그러면 나의 그 원가는 11,000불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12,000불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결국에 얘에서 이 두 개를 합한 값을 뺀 1,000불이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세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0불까지는 10%라 했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100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IRS에서는 1,200불을 원천 징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를 통해 가지고 1,100불을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기본 10,000불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 50,000불을 투자했다, 100,000불을 투자했다, 그리고 양도 차익이 훨씬 더 크게 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세금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저기에 나오는 리스트를 잘 확인해서 저기 면제되는 상품을 면제되는 기간에 샀다가 파시거나, 또는 아예 안 사시거나 그렇게 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그걸 샀다라고 하면은 세금 보고를 통해서 이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셔서 부동산을 투자할 경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부동산을 어떻게 구매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미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 투자를 하고 그 법인 명의로 구매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환관리법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라는 걸 하셔야 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면은 해외 직접 투자 신고라는 걸 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는 이 파트, 세법상 비거주자이지만 미국의 부동산을 구매를 해서 그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걸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 투자를 하고 그 법인이 구매할 때는 이 파트, 그래서 법인으로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조금 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내가 개인 명의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법인 명의로 구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과 좀 다른 점은,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법인 명의로 구매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유한하다라는 게 왜 미국에서 중요하냐면,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집주인을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이유가 집주인이 그 길가를 미끄럽게 하는 걸 방치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소송이 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법인을 통해 가지고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이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정이 됩니다. 즉 그거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법인이 뱅크럽시를 하고 청산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 명의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까지도 그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책임에 대해서, 법인이 결국 가지고 있을 건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 부동산 자산 가액까지만 딱 한정을 짓는데 이런 목적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법인으로 많이 취득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 부동산 주소를 치면은 그 집주인이 누군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노출되는 소유주 정보가 법인 이름이면 이 법인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상 이제 보호가 되는 장점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라스트 네임이 김,
이, 박, 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지역에 국세청이 조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주인의 라스트네임만 딱 검색해봐도 한국 사람이 집을 어디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파트는 방금 전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로 송금을 하실 수가 있고, 법인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로 송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장단점이 부동산 취득 신고로 송금할 때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송금하시려면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까지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실 때에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법인 만들어 놓고 원하는 금액만큼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내가 어떤 거 살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리 돈을 보내놓고 결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를 해서 그 투자 비율만큼 지분율을 가지고 그 공동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장점이 있고요. 저는 미국 회계사니까 세금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시면 생각하실 수 있는 세금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그 부동산에서 매년 임대소득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소득을 소득세로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좀 더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인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돈을 찾을 때는 이제 배당소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개인으로서 배당소득을 한 번 더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임대소득은 사실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임대소득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소득이 세금적으로는 크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미국은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그 비용 처리가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감가상각까지 처리하고 그 이자까지 내시면 거의 대부분 적자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좀 불리하긴 하지만 임대소득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그렇게 큰 불이익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큰 게 양도소득인데요. 사실은 오늘 발표가 이 양도소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획기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계속 삶의 터전을 한국에 두고 미국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그 양도소득 절세 전략, 그걸 이제 1030 익스체인지인데요. 그 절세 전략을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증여세 이슈인데요. 내가 미국의 부동산을 사서 그걸 내 자녀나 또는 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굉장히 면세한도가 크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1,400만 불까지, 즉 환율 적용하면 한 20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거주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안 가지고 있으신 분이 미국의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을 증여하잖아요. 그럼 미국의 증여세를 고스란히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 내 자산을 제3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제 금액은 19,000불밖에 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100만 불짜리 미국 부동산을 증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미국 내 자산이기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 자산을 증여하면은 증여세를 내셔야 되고, 19,000불만 공제를 받으면 결국에는 98만 1,000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오히려 미국이 증여세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법인의 지분을 증여를 하시게 되는데, 이 법인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미국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고 그 법인의 지분을 증여하실 때는 미국 내 자산을 증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의 지분을 증여할 때는 미국의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획기적인 세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인 그 1031 익스체인지, 한국말로는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그리고 얘를 500만 불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400만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내가 180일 이내에 다른 5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면제라든지 공제,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연이라고 하는 거는 늦춘다는 거예요. 언젠간 낸다는 거죠. 자, 그건 왜 그러냐? 이 500만 불짜리 부동산을 다시 1000만 불에 팔면은 차이가 500만 불인데 이 50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부동산을 팔고 안 냈었던 이 400만 불까지 얹어가지고 90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내는 게 아니라 늦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나중에 가서 세금 다 내는 건데 이게 왜 절세 혜택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세금을 200만 불을 내야 된다라는 것과 이거를 10년 뒤에 200만 불을 낸다라고 하면은 10년 뒤에 200만 불을 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매년 오르잖아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반대로 떨어지니까 10년이 지나면 그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200만 불을 정부에 내서 이게 사라지는 돈인데 그 돈을 다시 투자에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된 금액이 다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0만 불에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다시 180일 이내에 10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사면 계속 이연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세금을 늦출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자산이 100만 불짜리가 1000만 불이 되든 2000만 불이 되든 양도소득세를 한 번도 안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나중에 이 자산을 상속을 해서 자녀에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그 부동산의 취득 원가가 상속 가액으로 바뀝니다. 즉 내가 이제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사서 이거를 평생 동안 1031 익스체인지를 해가지고 키웠어요. 그게 2천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그 2천만 불이 됐었을 때 그걸 자녀에게 상속으로 넘기게 되면 물론 상속세는 냅니다. 그런데 그 상속 가액으로 그 취득 원가가 바뀌면서 자녀가 상속받자마자 바로 판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2천만 불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자녀가 그걸 현금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는 하나도 내지 않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미국 이민 플랜이랑도 같이 연결이 지어지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자는 평생 동안 1,400만 불까지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결합해서 이용하시면 증여, 상속, 양도세 없이 자산의 증식과 부의 이전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요. 이 혜택을 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거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보고는 미국은 그 다음 이듬해 하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저를 찾아오시는데 본인은 180일 이내에 다시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으시면 IRS에서는 이 세제 혜택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오늘은 이것만이라도 꼭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강의가 더 유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40일 이내에 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를 고지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45일이냐고 하면은 내가 첫 번째 부동산을 팔고 45일이 되기 전에 내가 두 번째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살 것인가를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IRS 미국 연방정부 국세청에서는 3개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고지를 할 때 내가 이 3개의 부동산 중에 하나를 살 거야 라고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고지된 부동산 3개 중에 한 가지를 180일 이내에 매매를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도 많이 간과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이 내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컨트롤이 있으면 안 되고요. 팔고 난 돈이 퀄리파이드 인터미디어리라고 해가지고 적격 중개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다가 두 번째 부동산을 팔 때 거기서 바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180일 기간이란 동안에 그 돈이 나의 컨트롤 하에 있으면 안 되고 제3의 기관에 예치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조건을 잘 만족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굉장히 획기적인 혜택,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한국에 계시는 이상은 이거를 조심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예를 다시 가지고 왔고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계속 여기 한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다음에 이렇게 텐서리언 익스체인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500만 불에 팔았잖아요. 양도 차익이 400만 불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는 텐서리언 익스체인지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이 400만 불에 대해서 고스란히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때 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 낸 세금에 대해서 외국납부세 공제라는 걸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하나도 못 받고 한국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처음 부동산 팔고 안 낸 400만 불까지 얹어가지고 90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90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왕창 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명의로 미국 부동산을 사서 텐서리언 익스체인지를 하면은 양쪽 나라의 세금을 이중으로 많이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거를 법인 명의로 사서 이 텐서리언 익스체인지를 하시면, 법인이라고 하는 건 외국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기 전까지는 개인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외국 법인 내에서 일어난 이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 텐서리언 익스체인지를 하시면은 이런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개인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랑 법인으로 구매할 때랑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법인으로 구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중간에 하나의 레이어를 더 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법인 설립을 하거나 유지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무조건 법인으로 사라고 하는 거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을 구매하시기 전에는 저희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본인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어떤 건지 그거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좀 1차 결론인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미국의 부동산을 사면은 LLC로 산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C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C라고 하는 거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이게 Limited Liability라고 하는 것이 유한 책임입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절차상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사이기 때문에 유한 책임이고요. 그리고 소유주가 노출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송금을 하실 때 해외 직접 투자 송금으로 하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 원하는 시점에 송금하실 수 있고 여러 명이 공동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장점은 내가 이 LLC를 가지고 미국에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내가 개인처럼 세금을 낼지 또는 법인처럼 세금을 낼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선택을 하고 중간에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이 더 유리합니다. 법인보다. 법인은 이중과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한 10년은 임대소득을 받는 데 쓰겠다라고 하면은 개인처럼 세금 보고를 하시다가요, 그다음 10년이 지나서 이거 팔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법인처럼 세금 보고하는 걸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상으로도 법인은 뭐 주주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있지만, 이 LLC는 약간 파트너십과 형태가 비슷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국제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만 제일 베스트로 설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한국 쪽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셔가지고 양쪽에 세금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이 100%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LLC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공동 투자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동업 또는 이제 미국 용어로는 파트너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세법상 투과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through Entity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주주가 개인 소득으로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LLC를 설립을 하면, 혼자 설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개인처럼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고요. 2인 이상이 LLC를 설립을 했다라고 하면은 파트너십 또는 동업처럼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업으로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LLC 자체에서 세금 보고는 하고요. 그리고 그 지분율에 따라서 소득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분배된 소득을 내가 개인 세금 보고로 미국에 이제 국세청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법인으로 세금 보고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 법인은 미국에서는 C 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 콥이라고도 부르는데 법인 세금 보고를 하고요. 이때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돈을 찾을 때는 그게 배당소득세이기 때문에 그게 내 개인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LLC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미국에.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에서는 해외 법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디폴트가 법인으로 봅니다. 해외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요. 그래서 언제 소득을 내느냐? 외국 법인에서 돈을 꺼내면 그거를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종합소득세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 패스스루 엔터티 또는 세법상 투과단체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세법상 투과단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2023년부터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한국에서는 외국 회사는 외국 법인이 디폴트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세법상 투과단체, 이거를 국외 투과단체라고 합니다. 국외 투과단체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반대죠. 미국은 이게 디폴트고 이쪽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게 디폴트고 이쪽을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쪽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개인 소득으로 내고요. 나중에 돈을 꺼낼 때는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걸 잘 맞춰주시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세법상 투과단체, 이게 디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세법상 투과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개인으로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는 세금을 안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떠다고 했죠? 해외 법인이 디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되고요. 그러면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비과세입니다.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뽑았을 때는 그때 배당소득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LLC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미국에서 세금 내고, 돈 찾을 때는 한국에서 세금 내고,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Ccorp 일렉션, 즉 법인으로서 내가 세금 보고를 하겠다라고 일렉션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국외 투과단체로 하게 되면 이게 반대로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중과세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LLC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종합소득세 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개인소득으로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해외 법인이 낸 거지 개인이 낸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세금 내고 그 세금 낸 돈이 한국에서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잘 쓰실 때는 한국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세법상 투과단체면 미국에서도 세법상 투과단체로 해놓으면 미국에서 낸 세금이 한국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뭔가 투자를 하거나 할 때에는 항상 저희 같은 그런 미국 세금 전문가에게 자기에게 맞는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플래닝을 세우셔야 된다. 이걸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